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최근 기사를 보시면 2017년도 리플의 가격 급등 흐름과 같은 형태가 다시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강세 플래그 패턴 관측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21년 말 이후 최대 순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플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매주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리플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호재성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리플 소송 관련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 리플 가격의 움직임과 리플 강세장이 언제쯤 나와줄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까지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구성도 같이 공유드리면서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같이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코인 정보방 입장하셔서 리플 자료나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요.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인사이트 UK가 리플 2017년도와 같은 흐름을 반복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줬던 해였는데요. 280일 만에 6만 1000%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대다수 암호화폐보다는 3년간의 추가로 가격 통합 기간이 이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분석 기준 더 큰 가격 확정을 누릴 수 있도록 경계하면서 리플이 더 높은 지점까지 향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이미 이전에도 언급해드리면서 리플 전문 분석가 이글의 크립토와의 분석과도 일치합니다. 지난 삼각 수렴을 완성하고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줬었고 사이클 1에서의 조정 기간보다 지금 현재의 조정 기간이 더 긴 부분을 밀어볼 때 더 높은 가격 상승대로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강세 크로스가 형성됐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지난 리플의 가격 상승 패턴을 볼 때 A 크로스에서는 55,000%, B 크로스에서는 1,500%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C 크로스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난 강세장의 상승 흐름처럼 폭발적인 가격 상승 만들어낼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속보를 통해서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제 날짜로도 지난주만 1,100만 개의 XRP를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래 세력이 저점으로 추정되는 가격대에서 코인 매수에 나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래 세력이 최근 리플 토큰을 매입한 것이 다음 달에는 상승세가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죠. 바로 여기 내달 유럽에서 XRP ETP를 상장한다라고 합니다. 12월 XRP ETP가 상장되는데요. 이 ETP는 ETF와 ETN을 포함하는 상품군을 말합니다. ETF는 펀드고요. N은 채권을 말하는데요. 이 ETP는 상장 지수 상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막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거고요. 내달 상장이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XRP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XRP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여기 20분 만에 1,000원까지 도달해줬던 부분 확인되시죠? 이때가 바로 블랙록이 리플 ETF 신청한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짜 뉴스임이 판명나자 가격은 원복 상태를 보여줬지만 우리는 이로써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ETF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그리고 화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ETF에 많은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는 그만큼 막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거죠. 최소 억 단위, 조 단위, 경 단위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 XRP는 가격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유럽에서 12월 XRP의 ETP가 상장됨으로써 리플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 내달에는 다음 달에는 우리 리플 1,000원을 돌파하고 가격 상승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달이면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강세장을 대비해서 세력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는 리플이 지금 20만 달러의 순유입세가 들어와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투자 상품의 순유입이 됐다라는 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5주 연속 유입세를 보이고 있는 이 XRP에 지난주에도 유입이 됐다라는 것,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주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어떻죠? XRP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보유량 모두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부분에서 27%에서 46%로 보유량이 늘었고, 최근에 1,100만 개의 XRP를 매집한 것만으로도 더 높은 보유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리플은 계속해서 이 저점에서 왜 움직여주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만 세력들이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던지고 받고 그러니까 횡보세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750원대의 물량도 이렇게 횡보세를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소화시켜줬고, 이제 그 다음 스텝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줬던 건 바로 개인들의 매도세가 아니라 스웰 컨퍼런스 IPO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세가 아닌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고, IPO 발표가 되지 않자 실망 매물로 다시 여기 박스권 흐름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게다가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XRP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차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높아진 차트는 세력들이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 분석가들이 리플의 강세장이 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매도를 던져야 할까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죠. 저가 800원을 내려와 줬지만 강력한 지지라인인 이 780원은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80원을 이탈하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보시면서 아직 우리 리플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리플 매집을 늦춰선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떨어질 때는 팔고 올라갈 때 사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초보 땐 많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면 추격 매수죠. 고점에 물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락 흐름 큰 폭으로 조정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 결국 또 매도 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로 매매 대응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시드는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했을 때도 비트코인 매수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투자해 나가셨던 분들은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고, 단기적으로 차트만 쫓아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손실을 많이 보셨습니다. 기관과 세력들이 멍청이라서 이렇게 리플 저점일 때마다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투자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점 매수를 해야 고점에 매도를 하고 수익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단기 수익만 쫓지 마시고요. 확실한 안전한 수익을 보시려면 장기 투자는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종목으로는 우리 리플과 다른 종목 두 가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장기 종목으로 매집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종목으로는 시총이 낮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시드 확보하고 다시 이 금액으로 여기 장기 종목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더욱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기, 단기 포트폴리오 자료와 그리고 리플의 자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리플 모든 자료 받아가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지난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2020년도 SEC가 리플에게 제소를 했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만들어낸 리플의 가격 상승이었고요.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2년 동안의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고 다음 달부터 리플의 강세장을 촉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엔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가 되게 되죠. 12월 유럽에서 ETP가 출시가 된 이 XRP, 미국에서도 ETF 출시가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출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면 리플 2월 법원에서 SEC와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2월에는 합의가 마무리가 되고 4월에 정식 판결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완벽한 소송 리스크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IPO 진행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차트 흐름에서는 모든 강세 모멘텀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다른 사이클의 상승 흐름보다 역대급의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리플 신고가까지 갱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관과 세력들은 계속해서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도 저가 800원 내려와줬지만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점 매수 기회에 계속해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우리 리플 매집 많이 해 나가셔야 나중에 강세장이 왔을 때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죠. SEC가 리플에게 두 가지 소송을 제소했는데요. 하나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였고 하나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소송이 지나오면서 2022년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결과는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으로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본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SEC는 중간 항소를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죠. 그에 따라 SEC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가 주장을 했던 건 바로 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하고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소송에서 이기는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증명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법원이 명령한 XRP 이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에 관련한 일정을 각각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지난 11월 9일 날짜로 리플과 SEC는 각각 미 법원에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 법원은 내년 2월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는 상황이죠. 2월 12일까지 합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최종 마감 기한은 4월 29일입니다. 기간 판매분은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였었죠. 그 부분은 바로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EC가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요구했는데요. 리플은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지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SEC와 리플은 이 벌금 관련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지금 현재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최근 칠리플 변호사 제레미 호건과 존 디튼 역시 7억 7천만 달러 벌금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합의금을 SEC가 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7억 7천만 달러에는 리플이 기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 전체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에 기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금액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존 디튼 역시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로 제한되어 있고 XRP의 대다수 판매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이뤄졌다는 걸 미뤄볼 때 7억 7천만 달러가 아닌 미국에서 판매가 된 5% 정도의 금액만이 합의금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속보를 보시면 미 하원에서 SEC 제재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톰 해머 의원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무제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무능하게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의 눈앞에 펼쳐진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바이낸스를 통해서 CFTC에 대한 위상이 더욱더 올라가줬는데요.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어낸 이 상품거래위원회는 명성이 더 높아졌고 무분별한 규제를 남용하고 있는 이 SEC의 명성은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따라 SEC는 지금 현재 크라켄 기술장에서도 증권성 토큰 목록에서 XRP는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SEC가 XRP를 다시 한번 비증권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만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 소송은 완벽하게 끝이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시면 미 SEC가 11월 30일 날짜로 소송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리플 소송건이 논의가 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안도 지금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CFTC 명성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리플을 지금 항소심을 제기했다가는 SEC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리플과의 소송은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른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리플 CEO는 3심까지 불사하겠다,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SEC와 합의를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리플에겐 득이죠. 그리고 지난 소송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날렸던 리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SEC에게 내어줄 건 내어주고 적절한 시기에 IPO까지 진행한다면 리플사의 기업 성장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으로 더 많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EC가 첫 번째 주장을 했던 7억 7천만 달러에 대한 벌금은 무리가 있죠.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높게 벌금을 책정해서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높은 가격과 그 최저가를 부르면서 이 중간 단계의 협의점을 찾아가게 되죠. 이 SEC와 리플 벌금 또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금 중간 지점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기습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1월 30일 날짜로 SEC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리플은 어느 정도 빨리 합의를 마무리 짓자라는 의견이 나와준다면 올해 안에라도 합의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 관련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공유 드리고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매도가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료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